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혜정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여름 참 덥지 않으셨나요? 전문가들은 기상이변의 원인을 지구온난화로 들고 있습니다. 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시민 개개인들이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일이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한 분들 참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장난감들은 여러 가지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 이렇게 또 많이 알고 계시고, 심지어 분리배출 지침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장난감들이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재활용될 수 있는 장난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난감들만 잘 모아서 배출을 하시면 재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소비자들이 재활용이 되는 장난감들과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 이런 장난감들을 따로 모아서 선별만 할 수 있다면 장난감도 충분히 재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난감도 분리수거가 되는군요. 아니, 안 그래도 인천시에서는 한국환경공단과 사단법인 한국플라스틱 단일재질협회가 협약을 해서 완구류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종량제 봉투에 버리던 방식과는 달리 플라스틱 장난감을 건전지를 뺀 후에 분리 배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는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종량제 봉투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종량제 봉투는 소각이나 매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불에 태우거나 아니면 땅에 묻어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쓰레기를 태우는 시설이나 쓰레기를 땅에 묻어서 처리하는 시설들은 용량이, 크기가 한정이 되어 있고 이것이 쉽게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분리배출을 하지 않아서 종량제 봉투로 들어가는 쓰레기 양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이런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쓰레기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갈 곳이 없어지니까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우리 집 앞에 쌓이게 되는 현상이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대란을 피하려면 우리가 분리배출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와,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다고요?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한데, 아무래도 지금이 자원순환을 꼭 지켜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어린이들에게 자원순환에 대한 이 교육을 계속 실천하고 있다고 해요.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실을 통해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자원순환에 대한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티로폼 재질 자체는 굉장히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스티로폼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만 하면 이것을 수거해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녹여서 사진 액자나 건축 자재 같은 제품으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스티로폼 상자를 분리 배출할 때 이물질을 다 떼주셔야 돼요. 테이프라든지 택배 배송장 같은 종이 다 떼주셔야 되고요. 속에 음식물 같은 것이 오염되어 있으면 이 오염 물질도 깨끗하게 세척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내가 분리 배출만 하면 다 재활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분리 배출이라고 하는 것은 재활용되는데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후 단계들이 계속 있어요. 분리 배출한 다음에 거치는 단계가 선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선별장에서 재질별, 종류별로 선별을 해야 돼요.
플라스틱은 페트병, PP, PS, 비닐, 스티로폼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선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유리병도 백색, 갈색, 녹색 이렇게 색깔별로 선별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캔 같은 경우에도 철캔 있고 알루미늄 캔 있잖아요. 이렇게 선별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종류별로 선별을 해서 각각 종류별 재활용하는 곳이 있어요. 철캔은 철캔대로 녹여서 철강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고, 알루미늄은 또 알루미늄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죠. 플라스틱도 재질별로 따로따로 녹여서 각각 재질별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유리병은 색깔별로 녹여서 또 그 색깔의 유리병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선별이 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재활용 업체로 가서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페트병을 배출하실 때는 세척을 하셔서 깨끗하게 배출하셔야 돼요. 음료가 남아있거나 오염된 상태로 우리가 분리 배출을 하면 재활용 공정에서 이렇게 세척을 해야 되거든요. 세척하는 과정에서 많은 폐수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물질이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생원료의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버리는 것은 반드시 지키셔야 될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벨은 제거해 주셔야 돼요. 라벨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라벨은 색깔이 들어가고 페트병과는 다른 재질이 많기 때문에 페트병 재활용을 방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색깔 문제인데요. 페트병은 90% 이상이 투명한 병이에요. 투명할수록 재생원료의 가치가 높거든요. 그런데 색깔이 섞이게 되면 딱 그 색깔로밖에 못 쓰거나 아니면 여러 색깔이 섞이게 되면은 검은색이나 회색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수요처가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명한 병 위주로 재활용을 하는 것이 페트병을 높은 가치로 잘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소장님, 오늘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인천 시민분들과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진짜 필요한 질문들만 꼭꼭 집어서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천시도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와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인천시도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원순환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쓰레기와 관련된 인천시의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소장님. 아쉽게도 이번 자원순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천시는 앞으로 더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으로 시민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